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가의 최대 화두는 역시 이재명입니다. 10월 대위기설, 9월에 구형이 2개 나오고 10월에 1심 판결 2개 나오죠. 민주당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은 속에서는 과연 그때 이재명이 1심 판결이 나면은 어떻게 될지 그 당내에서 손절론에 넣을 걸로 예상을 하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대체제, 이재명 대신 좌파 진영을 차지할 목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경수가 대안론으로 등장을 해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오늘 아침에 내보낸 기사입니다. 김부겸 활동 재개 준비, 비명 결집, 기류 확산하나. 자, 이 기사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21일 확인이 됐다. 앞서 초1회 민주주의 4.0 이런 비명계 모임도 출범을 했죠.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출범에 맞춰서 비명계의 결집 기류도 형성이 될지 주목된다. 이게 그냥 1극 체제면은 지금 8.18 전당대회에서 바로 당대표 85% 그 득표로 당대표가 됐는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 한치적인 1극 체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부겸 쪽 관계자는 그 경향신문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다음 주부터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그리고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으로 방송 인터뷰 그리고 그 강연 중심으로 활동을 넓힐 예정이다. 또 연구 활동을 위한 새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22대 총선 때 잠깐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를 했었다가 그때 뜸했는데 다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부겸 복귀는 최근 김경수의 복권 전후로 비명계 인사들이 활동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이다. 4.10 총선에서 탈락한 비명 행사한 사람들이죠. 15명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1회 박강원, 박용진, 송갑석, 강병원, 양기대, 윤영찬 이런 사람들인데 초1회를 결성을 했고 또 친문재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도 28일에 총회를 열어서 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자, 본격적인 움직임이 되고 있고 또 친이계로 분류됐다가 총선 당시 그 비명 행사 공천 논란을 공개 비판을 했었죠. 홍익표도 전 원내대표도 활동 재개를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민주당 안에서 여러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또 한 사람,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문재인이죠. 수사 칼날이 문재인의 턱 밑에까지 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서 조국이 소환이 됩니다. 자, 31일로 잡혔습니다. 중앙일보 사이면 토끼사입니다. 검찰 조국 31일 소환, 문재인 전사위 특채 의혹 조사, 태국 이주 과정 등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참고인이 또 피의자로 전환되기도 하죠. 문재인 사위였던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 시간은 31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검으로 갑니다. 이 조국은 그때 민정수석을 했는데 정부 인사검증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2개 다 걸려 있습니다. 친인척인 문다혜, 딸 문다혜 부부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왜 그런지 뭐 알고 있겠죠.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스타젯 창업주 이상직에게 이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2억 플러스 알파를 준 것. 자, 이거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민정수석입니다. 조국은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전 대통령님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 이상직 씨는 통상적 청와대 인사 절차에 따라 추천, 검증된 후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 대통령 전 사위 취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안다. 자, 그런데 4개월 전에 갑자기 중진공에 앉히고 중진공 이사장에 앉히고 중진공 사람들이 태국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거주할 곳을 막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갑자기 타이스타젯에 취업을 시켜서 월 1,000만 원 이상을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게 서로 연관이 없는 건가요? 조국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이 오라 하니 갈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게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기 바란다. 이 개변이죠. 계속 물고 늘어지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임종석도 그제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종석도 이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게 문다혜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문다혜 씨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동거래를 한 것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경호처에서 태국에 파견돼 있던 경호관을 비롯해서 뭐 이쪽에 유송하 제2부속실 그 감봉권 특활비로 김정숙 옷 구두 사는데 돈을 막 지불을 했던 유송하 그리고 단골 디자이너 딸 양인혜서 이 사람들과 동거래를 한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활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특활비. 자, 그래서 중앙일보도 검찰은 지난 1월에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문다혜씨 계좌에서 입출금된 돈이 문 전 대통령 부부 돈인지 아니면 공적 자금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대통령의 정말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쓰라고 준 돈을 김정숙 씨가 옷하고 구두 사는데 펑펑 썼을 뿐만 아니라 이 태국에 있는 문다혜에게 돈을 막 보내줬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재인의 그 국고 손실, 뭐 횡령, 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뇌물죄,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상직에게 자리를 주고 이상직이 돈을 보내주도록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특활비 유형까지 번지면 상당히 큰 논란이 더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뉴델리 기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델리 기사는 이 자꾸 정치 수사라고 하는데 문재인 수사는 정치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정상화다. 이런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집사 역할을 했던 임종석이 문재인과 그 일가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모로세로 일관을 하면서 함구하고 오히려 범죄 의혹을 덮으려 한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임종석의 발언과 달리 문다혜 씨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시절에 일어났습니다. 2019년에. 자 그런데 그걸 이 정치 수사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치 수사를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당시 문재인의 사위였던 서창호 씨가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데도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그리고 이 항공사는 이상직이 대주주로 있던 타이스타젯인데 거기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이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은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취업과 이상직의 대가성 정황을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다혜 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검정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문다혜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하다가 문다혜 씨 가족의 이주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 중진공 직원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를 했고 서씨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던 겁니다.
주목할 점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서 문재인 부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청와대 행정관과 검정 거래를 지속하던 문다혜씨가 서창호 씨의 취업 이후에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고 검정 거래를 중단을 했다. 이제 아마 특활비로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특활비로 계속 그 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돈 보내주는 걸로 또 김정숙도 보내준 게 있죠. 그 김정숙과 경호처 또 뭐 그 유성아, 양인했어 이런 사람들과 막 돈 거래를 하다가 갑자기 서창호가 취업하고 나서 타이스타즈에서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게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부터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고 그때 수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수사 절차하고 오히려 그때 수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정말 졸렬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수사 상황이 진행됐던 또 한 건이 있었죠. 김건희 디올 파우치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신명기사입니다. 중앙지검의 김건희 무혐의 이유는 배우자 금품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런데 무혐의 아니다. 반대측 논리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봐야 된다. 여전히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혐의 맞다는 입장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금품 수수 처벌 조항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혐의 아니다는 입장에서는 공직자 배우자는 그러면 고가 선물을 받아도 문제가 없느냐. 이게 법의 허점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본인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 맞다는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이 안 된다. 무혐의 아니다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야당은 검찰의 엉터리 면제보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최종 결과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 최종 결과는 오늘 이원석 통장에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무혐의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죠. 그럼 이원석이 할 수 있는 거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건데 소집을 할지 안 할지는 오늘 지켜봐야 됩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여당도 입장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가에서 당장 닥치는 그 이슈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표회담이죠. 그런데 이게 그 실무협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한이 회담, 실무협의 또 불발, 어제 형식, 물밑 논의부터 삐걱. 이 실무협상이 계속 불발되는데 어제를 놓고 또 부딪히는 게 있지만은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이 제안을 했죠. 회담을 생중계하자. 여기에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같은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TV 토론에 나가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TV 토론에서 좀 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랑 비슷하게 그런 기대를 한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은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논의 과정, 사안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국민이 볼 수 있는 건 오히려 좋은 일이다. 자,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과 서로 맞짱 토론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지금 형식을 놓고 양쪽이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오늘 1면과 8면에 실은 내용입니다. 기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 2.5배로 급정, 그리고 김정은 호칭은 그 XX, 살기 위해 충성하는 척 하는 거다. 자, 일단 김정일 14년 동안 54명의 이 엘리트들, 북한의 엘리트가 탈북을 했지만 김정은 때는 13년간 134명이 탈출을 했다.
그래서 북체제는 더 이상 미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133명이나 되는가 생각을 하실 텐데 공개되지 않은 엘리트 탈북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단독 보호하는 탈북민이 있는데 법률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서 국정원장이 직접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엘리트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 탈북민들이 국정원 단독보호 탈북민 이렇게 불리는데 그 탈북자들을 이렇게 취재를 한 것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유럽 지역에서 탈북한 외교관 이지원 씨는 가명이겠죠. 마음이 통하는 주재원 동료들이 있었는데 우리 셋이 모이면 김정은 호칭이 그 XX였다.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XX가 또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는 짓이 다 이상해 라고 말하면 그게 김정은인 줄 다 알고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 북한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과 같은 상황이다. 내부나 외부에서 어떤 불꽃이 탁 튀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물론 대비를 하지만은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자, 그런데 정치가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8월 22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